신영은영 의원의 네네. 닥터카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지대병원은 뭐 저희 고향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태원 가면 20분 정도면 가는 거예요. 네. 54분이 걸리죠. 네. 아니 자기 픽업해서 그걸 아니, 연희동에서 한다는.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신영은영 의원의 네네. 닥터카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이제 남편까지 동승을 그렇습니다. 해서 사진도 찍었고 네. 뭐 결국 현장에 머문 시간은 15분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을 떠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참 국민들이 의료진 차와 장관 차를 자기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예. 분이에요. 우리 2020년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네. 압승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2004년도에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네. 초선 의원이 그렇죠. 108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08번네. 108번내라고 했는데 탄돌이들. 네. 탄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건 뭐 굉장히 좋은 용어는 네. 아니지만 이번에는 코돌이 아니야 그랬었어요. 코돌이. 코로나 때문에 네. 엄청나게 국민들이 음. 집권당에 대한 거를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실은 우리 조선일보의 우리 양상훈 우리 주필께서도 네. 아주 그 칼럼에 아주 네.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지만 이게 180석을 갖고 거대 의석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서 그렇죠. 이거는 아예 그냥 정치적인 저지라로 간 거예요. 아하하하.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보십시오. 명지대병원은 뭐 저희 고향 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태원 가면 그 당 20분 정도면 가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시급하잖아요. 네. 또 54분이 걸리죠. 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아니 자기 픽업해서 연희동에서 픽업해서 가고 아니 그걸 아니, 연희동에서 한다는.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네. 그 신 의원한테. 네. 그 사람이 의사 출신이죠. 네. 예. 도대체 당신은 누구를 대표하느냐. 그렇죠. 기본이에요. 네. 제가 미국에서 우리 그 미국 정치론 세미나 네. 박사과정에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저 교수가 물어본 게 What is representation? 네. 너는 대표를 한다는 게 뭐야? 지금 민주당은 누굴 대표하냐면은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부 다 정당을 대표하고 그렇죠. 전부 다 이재명 당대표 방탄을 하게 되고 예. 그렇죠. 지금도 이 신 의원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자기를 대표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산 편한 대로 거죠. 막 네. 그러한 멋대로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네. 정말 뭐 화가 나죠. 그리고 이분이 국조특위위원을 맡은 것도 그렇죠. 웃기고 두 번째 자기가 복지부 장관 차를 타고 같이 이동했으면서 복지부 장관한테 당신 그때 뭐 했냐고 따지면 행적을 밝히라는데 아니 자기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정치 뭐 이런 표현하면 굉장히 좀 폄하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 국회가 세 가지 아주 굉장히 치유하게 병에 걸렸다. 하나는 네. 선천성 상생 결핍증 네. 환자들이고 두 번째는 집단적 기억 상실증 네, 아니에요? 기억상실증. 자기가 한 것들 다 기억을 안 네, 해요. 네. 골든타임도 네.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그 도덕적 해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 불감증. 네.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서 이거는 조덕 불감증이나 용어 자체가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좋게 거예요. 얘기해 그냥 저지르하다. 아, 후한무치한 거예요, 아이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대장동은 아니고 성남 FC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 검찰과 정권에 대해서 뭐 정치 탄압이다, 뭐 정적 제거다고 비판만 하고서 정작 소환에 응할지 안 할지 말은 안 했어요. 예. 근데 말장난처럼 당당히 맞서겠다, 또는 당당히 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도대체 이분은 뭐 소환에 응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의 변곡점이 있을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첫째 소환, 네. 두 번째 영장 청구. 네. 그 국회가 과연 어떻게 그렇죠. 이제 처리할 체포 것인가. 동의안.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결국 구속 여부 이 세 네, 가지인데 네. 일차적으로 이제 그 소환인데 이건 대장동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또 건이죠. 별도인데 두 가지를 꼭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민주당을 맡고 대항을 하는 속에서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정치 탄압이라 자기가 성남시장 때 그리고 민주당은 이 성남시랑 전혀 상관없었던 예. 건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불구속 기소된 네. 분의 고소장에 보면은
공모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모를 했다는 것이 그렇죠.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누가 봐더라도 시체가 보이잖아요. 네. 아, 상업용 부지로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건물 짓고 그 대가로 50 내지 60억 정도의 후원금을 그렇죠. 냈다. 그럼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술에 기반한 게 아니라 물증의 그 같아요. 팩트예요, 팩트. 팩트란 말이에요. 법 적용도 지금까지 다 그냥 유죄로 되어 왔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한다면 본인이 정치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얘기를 하기 전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뭐 이해창 총재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 저 세풍도 있었고 뭐 등등 네. 있었을 때 본인이 직접 검찰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 당당히 조사받겠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겁날 게 어. 없으면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기회죠. 그렇죠. 어? 나를 맞아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가서 분명하게 무죄임을 무죄임을 입증하면 입증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역풍이 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바깥에서만 그렇죠. 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한다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진정성을 진짜 자기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단 1원이라도 먹으면 나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그래? 당당한데? 네. 이거 한번 우리 지켜봐야겠는데?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해서 내가 단 1원이라도 먹었으면 내가 정계 은퇴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 받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야 이재명이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나쁜 정부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길고 하면은 깊은 겨울이 온다. 뭐 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겨울이 올지 다른 국민한테 봄이 올지 그건 잘 모르잖아요. 본인한테는 분명한 본인한테 겨울이죠. 겨울이 오겠죠. 그리고 기소될 것 네, 같다고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서로 기대면서 뭉쳐서 가자. 뭐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게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내는 시그널일 수가 그렇죠. 있죠. 네. 우리가 방탄을 팍팍 해가지고 네.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그 대표가 3대 지표가 아주 나쁘게 나와요. 네. 첫 번째 지표는 뭐냐면 이렇게 강경 투쟁을 하고 그랬다고 지금 얘기한 식으로 네. 정치 보복이고 야당은 민주당 지지가 높아져야 올라가야죠. 돼요. 네. 근데 민주당 지지가 안 높아가거든요. 네. 맞아요. 두 번째 지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잘하느냐. 우리 4개 여론조사가 그 전국 지표조사를 한 네. 거거든요. 12월, 내가 알기로는 12일서 14일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샘플은 한 1,000명 정도예요. 네. 네. 자,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36%밖에 안 나와요. 아. 그 뭐,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낮아 낫는 보이네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죠. 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정말 정치 보복이고 민주당이 잘못된 방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저는 민주당이 다시 민주당 과거의 민주당인 항상 네. 얘기한 게 뭐죠? 김대중 정신, 노무현 네. 여기는 그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게끔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는 좀 민주당 다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옛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도 끝이 보인다. 정점에 서 있는 최종 보스의 정체가 곧 드러날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십니까?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죄 추정의 대원칙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뭐 끝이 보인다고는 그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네. 거예요. 100%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증과 그리고 아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네. 확고한 근거를 통해서 그 법원의 판단이든 검찰의 예. 판단 지켜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 공방과 공방으로서 끝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아요. 대충 네. 보면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하나의 나름대로 지표가 결국은 정권 교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는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그렇죠. 우리 저 대표가 깊이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좀 합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수사의 키를 갖고 있는 김만배 씨가 네. 갑자기 자해를 하더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지금 언제 회복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인데 물론 뭐 본인이 뭐 칼로 수를 찔렀으니
뭐 아플 수 있긴 한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이게 혹시 재판 지연하기 위한 검찰 수사 피하기 위한 방도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어요. 그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 때의 검찰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조국 전 장관이 1심이 끝났나요? 4년이 됐는데도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때 당시 대표적인 게 재판 지연해가지고서 그렇죠. 나왔었지 않습니까? 질질 끄는 거죠. 저는 이건 통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네. 예, 왜냐하면 또 네. 관련된 사람이 꼭 김만배 씨만이 아니라 네. 남욱 변호사도 있고 뭐 정영학이도 있고 네. 여러 사람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우리 한번 얘기를 했지만 프린스 딜레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하면 필요할수록 모든 죄는 누가 뒤집어쓰냐 김만배 씨가 그렇죠. 뒤집어쓰게 돼 본인한테 다 있어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자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이게 프린스 딜레마, 제시 그렇죠. 딜레마 네. 게임이 아주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심경적 변화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예,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민주당에 복당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민영배 의원도 복당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 의원이 검수완박 처리 네. 때문에 위장 탈당을 한 게 맞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당규로서는 탈당 후에 1년이 지나야 복당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민영배 의원도 조기 복당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럼 뭐 민주당만을 위한 복당이죠. 음. 아니 그러니까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엄밀하게 따지면 그 꼼수 중에서도 꼼수였잖아요. 그렇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일단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했다가 네. 그 야당 몫에 그 안건조정위에 네. 올라가가지고 그 무기력해가지고 검수완박부 통과시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가 지향하는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빨리 들어오고 싶겠지만은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쾌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뭐 당 대표가 뭐 그렇게 전행을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결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네. 난 그럴 경우에 우리 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야 돼요. 글쎄요. 우리 저 민노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을 네. 때 MZ 세대의 그 조합원들이 네. 이건 아니다. 좀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나는 정말 이상해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뭔가 이상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좀 새롭게 네. 변화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공천권을 혹시 이재명 당대표가 다 장악하고 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용기가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 민주당의 또 하나 웃기는 상황이 네. 이 김의겸 의원 같은 분들이 그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다가 사과도 안 하고 했는데 그 김의겸 의원한테 지금 후원금이 쏟아지고 예.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한도를 다 채워버렸는데 아니 민주당의 그 지지를 한다는 이재명 지지층 개딸이란 분들이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네. 아니 이분한테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한테 이렇게 보낸 건 이건 비정상 아닌가요? 김의겸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김의겸 의원은 바보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다 알고 그러니까요.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지지를 받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포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3대 지표를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오. 2011년에 재보궐선거 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지고 2020 지방선거 지고 연이어서 지금 패배했다고 한다면 그 뭔가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결국은 국회의원이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전형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포석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기는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없나요? 글쎄 말이에요. 다 윤리위원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윤리위원회 있고 그 당도 윤리위원회 있으면 이렇게 거짓을 해가지고 당에 나름대로의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빨리 가동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대변인 당직은 박탈했어야죠 그럼요. 빨리. 그러니까. 그 시그널을 줬어야 되는데 안 그런데 뭐 주니까. 재심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요. 참 민주당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저 박영선 전 장관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도 네. 실은 누가 특정한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당도 강하고 야당도 강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강하고 하는 한쪽이 무너지면요. 그거는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180석을 갖고 있는 강하고 하나 너무 약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예를 들어서 국당과 배제 정치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빨리 정상화돼야 예. 돼요. 네. 그래야지 나름대로 의회 과정 속에서 타협도 이루어지고 그 중요한 정책과 관련돼서 합의도 하고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근데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이 뭔가 이 비정상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네. 그전에도 좀 비정상했죠. 아니, 그렇죠. 완전히 이상한 길로 들어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